안녕하세요. 세비트입니다. 제가 최근에 AI를 활용해서 부동산 분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다르다. 그리고 예전처럼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어떤 질문을 넣느냐에 따라서 AI가 해주는 답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답변이 나왔을 때 그 답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답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답을 어떻게 검증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챗GPT잖아요. 이렇게 보면 챗GPT. 요걸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료 버전이 아니라 무료 버전이에요. 질문을 그냥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서울 성북구에서 향후 2년 동안 가장 오를 수 있는 아파트 3개만 추천해 줘. 이렇게 넣어 볼게요. 보통 이렇게 많이 넣겠죠. 나오고 있죠. 뭐 향후 2년 동안 상승 여름만 보면은 뭐 재개발, 재건축, 공급 부족, 교통 개선, 아직 강남 대비 저평가. 그래서 뭐 상승 여력은 있다. 3개를 얘가 추천을 해 줬어요. 보면 레면 장이 포레 카운티. 여기는 장이 뉴타운에서 신축이다. 그래서 너무 좋다. 그 포인트는 지금 앞으로 서울이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두 번째는 기름 뉴타운의 기름 레미안. 그리고 이 편한 세상. 요런 아파트. 그쵸? 특히 여기 보면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라고 해 가지고 얘는 거의 대장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릉의 성원 쌍떼뷰 아파트. 가격이 덜 반영되었다.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는 장이뉴타운, 실거주와 투자로 봤을 때는 기름뉴타운에는 그런 구축 아파트, 가장 상승률이 큰 아파트는 정릉 쪽에 있는 나중에 뭐 추후에 재개발은 재건축 될 수 있는 그런 구축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답이 좀 이렇게 나왔죠. 근데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잘 살펴봐야겠죠. 근데 이거 말고 제가 질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꿔봤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든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는 10년 경력의 부동산 투자 애널리스트야. 서울 성북구 아파트 중에 향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근데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하면 되죠. 향후 2년 동안 상승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후보 3개를 추천해 줘. 확정적인 투자 조언을 하지 말고 데이터 기반의 후보 선별 방식으로 해 줘. 왜냐하면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정적인 조언을 해 주지 말라라고 했고 여기 내 조건을 넣습니다. 내 자본이 이것도 그냥 대략 한번 넣어 볼게요. 내 자본이 5억이 있다. 대출이 뭐 우리가 10억 이하는 최대 6억 되니까 6억까지 된다. 이건 그냥 제가 넣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실입주 해야 되니까 이건 빼면 되죠. 보유 기간. 이거 다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걸 보유하는 기간을 2년으로 하겠다. 왜냐면 2년 실거주 해야 되니까. 선호 지역은 아까 난 서울 성북구 하겠다. 요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선호 지역은. 근데 이거는 다른 지역이 있으면 더 추가로 넣어도 되는데 오늘은 여기 이렇게 성북구까지 넣어보고요. 분석 기준을 넣었어요. 매물가 전세가의 최근 흐름, 전세가율, 거래량, 현재 호가와 최근 실거래가의 차이, 주변 대장 아파트 대비 저평가 여부, 향후 입주 물량, 교통 일자리 학군 상권, 인구와 세대수 변화, 황금성 하락 리스크 이런 걸 다 조사해 달라. 저는 3개만. 각 후보별 상승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리스크가 있는가? 100점 만점에 투자 매력도 점수. 추가로 내가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는지 최종 검토 순위까지. 이거 데이터가 만약에 없다. 그럼 단정 짓지 말고 추가 확인하라고 얘기를 해줘. 무조건 오른다. 반드시 매수 같은 표현은 하지 마라고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딱 봐도 아까 첫 번째 질문보다 확실하게 더 디테일하게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향후 2년 내 상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데이터 기반으로 선별을 했다. 그렇죠? 실제 투자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라. 국토부 실거래가, 호갱노노, 아실, KB 시세를 확인해라. 내 조건을 제가 넣었잖아요. 나는 자기 자본 5억 있고 난 대출이 6억이 가능할 것 같대. 그러면 11억 정도 아파트가 된다는 거죠. 나는 2년 정도 생각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재건축 같은 거보다는 2년 내에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지역을 한정했죠. 성북구로 한정했습니다. 이렇게 봐줬죠. 이렇게. 근데 비싸게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죠.
여기 첫 번째는 장애 뉴타운이 좋을 것 같다. 여기에 9억에서 11억 정도 되는 좀 후보군이 조금 더 넓어졌어요. 이 아파트들. 여기가 신축이기 때문에 좋고 여기는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그쵸? 여기 좋다. 얘가 제일 좋다. 투자 매력도로 봤을 때 얘는 87점. 그다음은 기름 뉴타운이다. 근데 기름 뉴타운이 입지적으로는 더 좋긴 한데 상품성이 좀 떨어지죠. 지금은 장애 뉴타운 쪽이 조금 더 신축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얘를 더 우선순위 줬던 것 같습니다. 얘가 요 정도 가격대로 되고 지금 실거주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얘는 그리고 보면 장애 뉴타운이 상승 기대감 조금 더 반영이 됐다. 그렇게 나오고 얘가 조금 더 상승하고 얘보다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죠. 황금성이 우수하다는 얘기는 잘 팔린다는 거겠죠. 제가 봤을 때 하락 방어에서 얘가 중상이고 그 기름 뉴타운이 높은 이유는 입지는 확실히 기름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릉동의 구축 요런 것도 얘가 나왔죠. 여기는 아무래도 구축이고 입지가 얘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 거래량의 변동성은 좀 있고 여기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점수는 낮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볼 때는 우리가 잘 판단해야겠죠.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거래량도 변동이 커요. 왜냐하면 얘들은 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간다 했을 때는 얘는 입지가 좀 떨어지는 구축이기 때문에 변동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점수는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지가 떨어질수록 우리가 잘 판단하셔야 되겠죠. 순위를 얘가 정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장이 뉴타운이다. 여기 실거주 선호도가 높다. 앞으로 서울이 공급이 없죠. 그리고 성북구 내에 신축의 희소성이 있다. 여기는 계속 대규모로 재개발이 아직도 진행되잖아요. 그런 요인. 그리고 전세 수요가 강하다. 여기는 신혼부부 30대 40대 실거주 수요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황금성은 잘 팔린다. 비교적 상북구 내에서 거래 여전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GTX-A 수혜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특히 경기도 쪽에 많죠. 그런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상승 탄력이 좀 제한된다. 근데 제 판단은 지금 여기가 또 동북선 호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걸 보면서 계속 우리가 같이 검증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맞나?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이 동북선이라는 호재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상계에서 왕십리까지 이어지는 호재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장애 뉴타운이면 이쪽이 지금 역세권이 되잖아요. 뭐 GTX-A만큼 아닐 수 있지만 여기도 확실한 호재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도 잘 검증해야겠죠. 여기는 87점이다. 2순위는 기름 뉴타운이다. 여기 보면 기름 뉴타운 레미안 단지들을 한번 보면요. 여기가 장애 뉴타운이고 여기가 기름 뉴타운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쪽에 보면 여기 레미안 단지들이 있잖아요. 거래가 되는 걸 보면 이렇게 엄청 많이 되죠. 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가 수요가 많은 건 맞잖아요. 20평대도 그렇고 지금 30평대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기는 실거주하기 너무 좋죠. 이미 여기 뉴타운은 다 조성이 된 곳이라서 학군, 교통, 생활 인프라 너무 잘 돼 있죠. 그리고 4호선 라인이죠. 여기가 되게 수요가 안정적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리스크는 최근에 많이 올랐다.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로 보인다. 그리고 구축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돈이 더 들어가겠죠.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 중에도 성남에 신축 살까 아니면 지금 여기 기름 뉴타운에 구축 살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돈이 드니까 그것 때문에 성남 신축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이렇게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지금 금매가 일부 있는 경우에 얘 금매가 잘 빠지는지 전세가율이 하락을 하는지 지금 이 호가대로 거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4호선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나오죠. 기름역 이쪽이죠. 여기서부터 쭉 와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환승을 5호선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종로랑 광화문 쪽에 또 금융 관련 일자리 등 그런 일자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요렇게 이제 궁금한 거는 실제로 찾아보면서 계속 검증하시면 됩니다. 3순위가 정릉동에 이제 재정비 구역이라 했거든요. 그럼 요것도 우리가 내용을 모르면 찾아보면 돼요. 정릉동을 찾아서 여기 최근에 이슈가 있는지를 보면 되죠. 여기 이제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그러니까 여기 났죠.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되고 여기는 정비 예정 구역이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다 빌라촌이잖아요. 거의 그 재개발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 지나간 노선을 봐도 우이신설성 크게 메리트가 없죠. 나중에 뭐 재개발도 되고 이슈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성북권 생활권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정릉동이 이쪽인데요. 정릉동 같은 경우는 기름 뉴타운과
바로 딱 맞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 뉴타운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가 구축이 너무 많고 이쪽에 이제 빌라들이 있고 재개발이 될 예정이거든요. 고런 이슈는 확실히 있어서 변화가 될 가능성은 있죠. 근데 현재 입지적으로는 확실히 좀 아까 앞에 봤던 곳들보다는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선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면 여기가 움직이긴 하지만 아까 기름 뉴타운이나 고런 단지만큼은 거래가 그렇게 많진 않죠. 그쵸. 요런 아파트들도 보면 확실히 수요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확실히 볼 때는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죠. '싸다고 무조건 사면 안 된다.' 고렇게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2 년을 보유하겠다라고 했더니 장기적인 재건축보다는 지금 실거주를 살 수 있는 곳이 더 중요하겠다. 얘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점수를 그렇게 매긴 거죠. 그래서 1 순위는 장유 뉴타운, 그다음 기름 뉴타운이죠. 그다음 정릉동 요렇게 넣었습니다. 무조건 이 순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얘도 추가적으로 저에게 확인을 하라고 했죠. 최근에 국토부 실거래 자료, KB 시세 요런 것들을 꼭 봐라. 추가로 확인해라. 이제 그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최종 결정하라. 요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챗GPT를 활용한다 했을 때 단순하게 뭐 한 문장 정도 넣어 가지고 뭐 결과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프롬프트를 잘 만들면요. 확실하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런 것들을 쪼끔 더 우리가 공부를 하셔 가지고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소치님들 중에도 이 프롬프트가 뭔지 개념이 안 잡혀 있는 분도 많을 것 같고요. 그 프롬프트를 만든다는 게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챗GPT로 확실히 오르는 아파트 찾는 법이라는 무료 특강이고요. 26년 5월 21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제가 딱 30분만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특강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 10개를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냥 그거 복사해서 붙이시면 챗GPT에 붙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하기 힘들다라는 분들은요. 무료 특강에 좀 참여하셔 가지고 어떻게 챗GPT를 활용해서 부동산 분석을 할 수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챗GPT를 활용해서 부동산 분석하는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세비티 강의 및 상담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